안녕하세요. 대박땅꾼 매니저입니다. 저희 대박땅꾼 연구소에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새만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간혹 사람들은 그 새만금을 완전 장기 개발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권하는 것이 아니냐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새만금은 현재 어디까지 왔을까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새만금 개발청에서 나와 있는 개발 계획을 한번 보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새만금을 살펴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새만금의 특장점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새만금 개발청에 나와 있는 개발 계획입니다. 이제 뭐 단계별 개발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새만금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체 개발 면적에서 이제 4단계를 구분하여 개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저 1단계는 2020년까지 이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조성을 추진하고 이제 4권역까지 이제 조성을 한 다음에 이제 농생명 권역과 환경 생태 용지까지 조성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단계로 보면은 1권역부터 4권역까지 지속적으로 다 개발이 진행되는 거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개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30년에 완공이 되고요. 3단계도 이제 2040년까지 이제 계획되어 있는데 이제 새만금 신공항, 활주로 및 부지를 확장하는 게 이제 1권역에 들어있네요. 마지막 4단계는 이제 2050년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새만금은 개발 계획을 2050년까지 잡혀져 있는 게 개발청에서 되어 있는 이제 모습인데요. 언론에서 보는 새만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이라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이제 뭐 새만금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도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새로운 이제 윤석열 당선자는 이제 그 새만금에 대해서 큰 공약들을 많이 했었죠. 새만금에 대해서 이제 많은 기사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기사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기사에서는 새만금에 에너지 융복합 종합센터를 짓는다고 합니다. 내년 7월에 완공된다고 하는데요. 새만금에는 다양한 산업단지들이 조성이 됩니다. 에너지 관련 단지들도 많이 조성이 되는데요. 태양광, 연료전지, 이제 해상풍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합지원센터는 이제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내 컨트롤 타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구역별, 발전 전략 수립, 기업 기관 유치, 단지 내 연구시설 장비 관리 등 입주기간 네트워크 지원 같은 거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지원센터가 들어오면은 좀 더 이제 에너지 관련된 이런 기업들을 관리하기가 더더욱 쉬워지겠죠. 다음은 이제 새만금 시대에 선도하는 부안, 새만금의 미래를 바꾼다라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대박땅꾼 연구소에서는 새만금 하면은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부안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군산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 이제 오름감이 있고 김제 같은 경우는 약간 개발지랑 떨어져 있기에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부안을 지금은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안이 이제 새만금의 미래를 바꾼다고 하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부안 쪽에 들어오는 다양한 농생명 용지, 테마마을, 환경생태 용지, 잼버리 부지 등등 여러 계획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현재 지금 기본 계획을 재정비에 적극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에 대비해서 2017년부터 정부 연구원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 자문가, 주민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민관 협업으로 사업 발굴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부안 쪽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예상할 수 있죠. 재정비 이후에도 새만금 개발청에서 용역을 추진한 국립 새만금 미술관 건립 사업의 최적지가 부안 새만금 사업 지역임을 강조하며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죠. 이런 것만 봐도 부안은 지금 현재로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부지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 민간 투자 유치가 계속 현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 쪽에 민간 투자가 유치가 된 게 1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 1조 8,720억 원 투자 계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만금은 그 개발지 내부는 국유지의 환경을 많이 띄기 때문에 지금 민간이 이제 투자를 하려면 새만금 인근 땅에다가 투자를 해야 합니다. 부안에서도 이제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있죠. 근데 그 위쪽에 이제 해안가 쪽으로 많이 민간 사업이 유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만금 방조제 관문인 게이트웨이 부지는 3권역 최초로 매립됐으며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부안군 변산면 대양리 660번지로 행정구역으로 결정하였다. 그 면적
1.05km제곱미터로 테마파크, 수상호텔, 문화산업 등 관광 기반 확충을 통해 국제 관광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창의력과 자본력을 활용한 개발을 목표로 이달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뭐 이러한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위쪽으로 그 해안가 쪽으로 시설이든 뭐 상업시설이 이제 많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죠. 모두 다 잘 아시는 뭐 세계 잼버리 대회가 뭐 준비가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호남 굴레를 벗고 새만금 메가시티 등 전북 공약 기대감이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당선된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지금 뭐 그 새만금에 관련돼서 엄청난 공약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도 그 새만금에 대한 공약을 많이 하셨죠. 두 분이 이제 공통되게 새만금에 대하여 공약을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이 이제 새만금 쪽에 공약을 많이 건 이유는 새만금 쪽으로는 이미 간척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천문학적인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땅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죠. 윤석열 당선인의 이제 그 대선 공약을 보면은 뭐 새만금을 메가시티로 조성하겠다, 뭐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겠다, 뭐 전북의 금융 중심지로 지정하겠다, 뭐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 다양한 그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지는 이제 서울과 부산, 뭐 제주 정도로 뽑을 수 있는데 호남 지역에는 이렇게 한 메가시티 혹은 메가 관광지로 비견되는 도시가 아직은 없죠. 그래서 이 새만금을 이제 그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을 이제 앞으로 그런 부산과 같은 혹은 서울과 같은 제주와 같은 호남만의 그런 관광지로 혹은 뭐 상업지 그런 메가시티로 이제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공약입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기사인데요. 뭐 새만금에서도 2년 뒤 분양 물량이 나온다. 핵심 인프라도 2030까지 완공을 하겠다라는 기사입니다. 뭐 새만금에서 처음으로 이제 아파트가 분양이 될 전망이라고 하죠. 간척지 그 내부에 이제 그런 엄청난 상업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주거를 할 공간이 필요하죠. 그 개발지 내부 말고 좀 조금 이제 떨어진 외부에 주거 공간을 조성을 해야 할 텐데 그게 바로 부안으로 보고 있는 거고,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사람들이 거주를 하게 되면 그럼 인프라들이 갖추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발이 점점 빨라진다. 장기 개발 계획이 점점 빨라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서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물량이 나온다면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가 좀 더 빨리 이제 형성이 되고 구축이 되고 그거를 이제 탄력받아서 이제 개발 계획이 더 빨리 이루어지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뽑은 기사는 새만금 이제 완결 지을 때라던 윤석열 당선인 5년 뒤 새만금 모습은 이라는 기사입니다. 새만금에 대한 공약을 뭐 엄청나게 많이 했죠. 이제는 새만금 개발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로 짚었습니다. 새만금을 이제는 끝내겠다, 개발을 빨리 진행을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단호하게 보이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에도 힘을 실었다고 하는데, 새만금 국제공항을 이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개발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을 이제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새만금이 개발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호남 지역의 관광지의 부재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요 메가시티급 관광지는 서울과 부산, 제주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요 호남 지역에 이제 조금 그런 관광지의 부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만금 쪽에 그 메가시티급 관광지가 생기게 되면은 좀 더 균형적인 관광 산업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 지역 관광지의 부재, 그리고 호남 지역의 메가시티의 부재가 이제 새만금의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후보였던 이제 이재명 후보도 이제 새만금에 대해서 많은 공약을 내세웠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에서의 입지적 특성입니다.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좀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새만금을 보시면은 이제 뭐 서울과 뭐 세종,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까지 이제 뭐 대한민국의 주요 광역 도시죠. 이제 주요 도시, 광역 도시든 수도권이든 이제 중간에서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만금에도 이제 공항이 들어서고 도로도 많이 뚫리고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되기에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이제 5차 국토 종합 계획을 보면은 이제 국토의 균형 발전을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로 지금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의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면 새만금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셋째, 이제 해외와의 교류 편의성 증대입니다. 새만금은 우리나라 국토의 서해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중국과의 항로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접근성이 대폭 증가하게 되고 하역 능력은 이제 엄청나게 증가한다고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와의 활로가 이제 항공과 항만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이는 정말로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새만금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먼저 새만금 개발청에 나와 있었던 이런 개발 계획을 한번 보셨고, 언론에서 나온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말한 새만금 공약을 좀 보셨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그 새만금의 특장점을 세 가지 보셨습니다. 이래도 아직 새만금이 먼 미래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새만금도 꾸준히 집가 상승은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 한 번에 점프를 한 적은 없습니다. 어쩌면 빠른 시일 내에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지도 모르죠. 많은 이유들과 소재들로 인해서 사람과 돈이 새만금을 모이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새만금에 대한 굵직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앞으로 꾸준히 내용을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정보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새만금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